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이 빚어졌던 지난 3년 동안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면 수업 대신 도입된 원격 수업은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서도 장애 학생에 더 큰 부담이 전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분기 세계 PC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한 5,670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안에 가장 저조한 출하량입니다. 올해 중반쯤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될 것으로 유엔이 예측했습니다. 인도는 인구 절반이 30세 이하로 젊고 출생률도 높아서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투 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1조 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투 개표기 업체가 바이든 후보 당선을 위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반복 보도했다가 배상액 폭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28도를 넘었던 서울 기온은 오늘 18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남부 일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또 복지 증진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모으고자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힘든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우울증을 앓던 20대 딸이 노부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모치는 지병을 앓아 거동이 어려웠으며 딸이 돌봄과 집안일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픈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4살에서 34살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를 앓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파악했더니 9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 절반 가까이는 개인 소득이 100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진을 하니까 일단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나의 규책 사유 없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심해졌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담당했던 돌봄과 학습에 공백이 생기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져야 했던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숨진 8살 발달 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난에 고립된 어머니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을 닫은 학교. 학습과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학부모 개인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화여대가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 4,7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학습 결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대면 수업 대신 도입한 원격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장애 학생에겐 더 어려웠습니다. 학부모 절반이 원격 수업의 모든 과정을 자녀 옆에서 완전히 도왔다고 말했지만
절반 넘게 집중이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습 불어미를 아이들 가정으로 배송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냥 학습지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학부모님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집에서 같이 있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수치로 드러나는 학습 결손도 문제지만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심리적 위축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이 더 컸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했던 통합 수업에서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장애 학생이 자연스레 배제됐고 가정에서 홀로 자녀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는 지쳐갔습니다. 평소에 통합교육이 잘 되고 있었냐? 평소에 돌봄 체계가 잘 되고 있었냐? 평소에 순회 교육이 잘 되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서 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코로나와 같은 외부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틈은 되게 커진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닥쳐올지 모를 다음 전염병 대유행. 대가가 너무 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유휴 인력 풀을 미리 만들고 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내보낼 공영방송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금융사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신설동에 있는 하나생명 사옥에 안마침대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직원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주면 이완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긴장도 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마하는 직원은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들.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한 한화생명 소속 직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안마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채용된 장애인은 53명에 이릅니다. 그 사원증도 주시고 배지도 달아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서울 영등포역에는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네일아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민간기업이 참여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등포역점은 KB증권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회의 일원이 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그 받고 가방이 됐다고 하는 분 있고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 있대. 그거에 대해 말해주던데 내가 마음이 좋아. 은행권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에선 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장애인 교육 등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연 1조 원 수준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차별성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 활동이 많고 외부에 공개되는 공시자료에 정량적인 수치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선 사회공헌 활동 공시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남부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 28.4도를 기록했던 서울 기온이 오늘은 18도까지 떨어지며 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반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남부지방은 경북, 경상과 대구가 30도, 광주도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균 나이가 적고 출산율도 높아서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평균 합계 출산율이 2명인데 이곳은 4.9명이나 됩니다. 가난한데 인구가 늘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ऊपर से यहाँ की जनसंख्या इस प्रकार बढ़ती जाएगी तो लिमिटेड रिसोर्सेस में जिस तरह से हम लोग को आगे आने वाले दिनों में बहुत सारा परेशानी उठाना पड़ सकता है.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노력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과 함께 종교적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मिलाते हैं उससे कि ये हमारे गॉड ने ये कहा है कि नहीं जी ये सब जो है ये मना है ऐसा नहीं करना चाहिए हालांकि ऐसा कुरान में कहीं भी नहीं है. 지난해 인도에서 모두 2,3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중반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해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을 제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반이 30살 아래로 젊은 데다 출생률도 상당 기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압도적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생계 비용이 늘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큰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中国的人口红利没有消失，人才红利正在形成，发展动力依旧强劲。 올해 세계 인구는 80억 4,500만 명, 오는 2080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0년대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조장한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7억 8,750만 달러, 약 1조 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두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도미니언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합한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을 위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반복 보도했습니다. 대선 당시 28개 주의 투표기를 공급한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사에 16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역사상 언론사와 관련한 가장 큰 명예훼손 합의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석학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최근 챗 GPT의 빠른 발전에 놀랐다며 대중에게 공개되는 시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멈출 수 없는 우리 출간과 관련해 진행된 영상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을 개발할 때도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한다며 인공지능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개발할 때도 철저하게 안전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또 기존 플랫폼 알고리즘이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노출해 사용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게 했다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은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물건 구입이나 정치적 관념 주입, 개종까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분기 세계 PC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1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은 5,670만 대로 1년 전보다 28%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한 출하량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제조 조정과 수요 회복 지연 때문에 PC 출하가 감소했다며 상반기 중에 재고가 소진되면서 2분기부터는 글로벌 PC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토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경찰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네, 최근 배승아 양처럼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도록 차에 장치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에 앞서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주체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10여 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 가운데 4학년생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바로 다음 날엔 배달에 나선 삼형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 수단을 동원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음주시동 잠금 장치입니다. 장치를 차량에 달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엔 그대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신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촬영 전 소주를 마신 상태인데요. 음주 측정기를 후 하고 불면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 시험도 마친 데다 가격도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면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장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차에 장치를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한국 규격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해갖고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10여 년째 성과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만큼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서 벌금 20억 6,7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이득 크기나 수입 차량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입한 차량 한 대당 40만 원으로 벌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 협약이 많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LG화학과 중국 배터리 소재업체 화유코발트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투자 협약 때문입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인 LG화학이 새만금에 유치됨으로써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구체 공장은 올해 착공해서 2026년까지 1차로 5만 톤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증설을 통해서 2028년까지 10만 톤 양산체제 구축이 목표입니다. 전구체는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저희 아마 공장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런 모델의
큰 문제가 없고 또 IRA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새만금 투자를 통해서 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협약이 이곳 새만금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 SK온과 에코프로 자회사 그리고 중국 GM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역시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연간 10만 톤 규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1,1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인 2차 전지의 집적 단지로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2차 전지 관련 업체는 14개가량. 기업들이 잇따른 새만금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 혜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인구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전남 농업기술원과 LED 재배기를 만드는 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상추 등을 직접 키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이 의욕적으로 육종한 이른바 꿀잠 상추입니다. 여느 상추보다 숙면을 유도하는 락투신 성분이 124배나 더 들어있어 차와 갖가지 가공품으로 인기입니다. 여러 가지 식물로 푸름이 넘쳐나는 순천만의 가든 마켓. 정원박람회 열기 속에 전남을 대표하는 토종 상추 장목과 LED 식물 재배기가 만났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성 흑화랑 상추를 활용함으로써 푸드테크인 식물 재배기 산업이 성장에 있어서 기능성 채소 품종의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 확대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화랑 상추는 지난 2012년 나고야 의정서 이후 종자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발됐습니다. 일반 가정과 업소에서도 인기인 식물 재배기는 빛의 세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상추가 더 아삭한 맛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식물 재배기를 필두로 누구나 쉽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중적으로 샵에서도 야채를 빠르고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특화 단지까지 조성된 전남의 흑화랑 상추는 전국 16개 대형 백화점과도 재배 계약을 마쳤습니다. 수면 시장의 규모 확대 속에 여러 나라의 수출길도 열리면서 흑화랑 상추가 전남의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과학계 주요 인사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 모셔서 과총의 역할은 물론 누리호 발사로 비춰보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와 팬데믹 이후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